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 남자가 막 그렇게까지 얼굴만 보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이쁘고 몸매 좋아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래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 결국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미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 거죠. 대다수의 남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쁘고 몸매 좋고 센스 있고 말 잘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5년 전부터 한결같이 주장하던 게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밸런스가 좋은 여자다. 밸런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굳이 어떤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면적인 매력과 외면적인 매력이 적당히 있는 사람이죠. 쉽게 풀어서 엄마 모드와 썸녀 모드가 적당히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남자 세계에서는 이 여자가 참 안정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연애 시장에서는 밸런스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흔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2030 연애 시장에서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적으로 참 성숙하고 엄마 모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이 참 인성도 좋고 바르고 다 좋은데 너무 외면적인 썸녀 모드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로는 이 사람 좋은 여자인 거 알겠는데 끌리는 감정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외면적인 걸 많이 신경 쓰는 썸녀 모드가 강한 분들은 만나면 되게 재밌고 설레는 감정은 있는데 그래서 끌리기는 하는데 내면적으로 성숙한 엄마 모드가 떨어져서 남자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음은 끌리는데 미래까지 보이진 않는 거야. 사람마다 본인의 무기는 다 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내면과 외면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연애 시장의 상위 1%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남자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아니면 다가오긴 해도 이게 멀리 가지 못한다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그런 분들도 밸런스 조율을 실패해서 현재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내면적인 엄마 모드를 기르는 방법과 외면적인 썸녀 모드를 기르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고요. 꼭 100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70점 정도만 맞아도 남자들 연애 시장에선 진짜 결혼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밸런스 좋은 사람도 은근히 없다니까요. 그럼 먼저 내면적인 매력, 엄마 모드를 기르는 방법부터 가볼게요. 엄마 모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남자의 말에 위로 잘해주고 공감 잘해주고 배려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엄마 모드잖아요. 이건 쉽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매우 큰 오산이에요. 엄마 모드에 있어서 위로 공감 배려는 사실 그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닙니다. 엄마 모드의 본질은 자립심이에요.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엄마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 이면에는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싶어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위로 잘해주고 공감 잘해주고 배려 잘해줘도 남자 입장에서 안정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놈의 자립심이 대체 뭐냐라고 하시면 자립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심과 정서적인 자립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심은 굳이 내가 막 돈 많이 벌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자립심이라는 건 비전이거든요. 현재 내가 학생이거나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것을 노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게 비전적으로 보여요. 고로 만약에 내가 현재 경제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심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척이라도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컨셉으로라도 좀 잡아야 돼. 그래야 잘 먹혀요. 비전은 그때 그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서적인 자립심은 회복력을 뜻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어디 가서 상처받을 수 있고 데미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인 자립심이 결정이 돼요. 살다 보면 굳이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트러블은 많이 겪습니다. 뭐 친구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생활하다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저기서 데미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얼마나 툭툭 털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굳이 막 어딘가에 의지해서 막 이러지 않아도 혼자 털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정서적인 자립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멘탈 약한 20대 초반의 분들 보면 정서적 자립심이 거의 없어요. 어리다 보니 이거 회복력이 좀 약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꿍해져 있고 해서 남자친구랑 한번 싸우면 되게 오래가 풀어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뭐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경제적으로는 자립심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소 회복력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면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사람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한테는 남자가 기댈 수 있는 엄마 모드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내가 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연애가 오래 지속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립심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 자립심이 있고 정서적인 자립심이 있어야 결국 내면적인 매력도 완성되는 거죠. 이미 내가 외모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데 이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 세계관에선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어서 외면적인 매력, 썸녀 모드를 만드는 방법은 평소에 잘 꾸미고 스타일에 맞게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긴 한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책임감 없는 새끼고 꾸미는 것도 어느 정도 꾸미는데 관심 있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잘 꾸미지 나를 노출해야 되는 자리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센스라는 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매력을 장착하는데 그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건 돈을 좀 써야 돼요. 물론 돈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 고가도 아니고요. 뭐 그 정도의 투자만으로 내 연애의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딱 3개 추천해요. 첫 번째, 이미지 컨설팅. 시간 날 때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컨설팅 하는 곳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내 톤에 가장 잘 맞는 퍼스널 컬러도 찾아주면서 어떤 옷과 어떤 조합이 잘 어울리겠다는 패션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은 그런 데서 쇼핑도 동행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옷 고르는 센스가 많이 떨어지거나 내가 시행착오를 겪기에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톤,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입어보는 게 허구한 날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고 이 옷이나냐 저 옷이나냐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가 메이크업샵. 내가 화장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거나 많이 안 해봤다면 메이크업을 해주는 샵에 가서 한 2회 정도만 받아보는 거 추천드려요. 화장할 때마다 거길 가지 않아도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들 되게 수다스럽거든요. 화장품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메이크업하는 시간 내내 과외받는 느낌이라 2-3번 정도 받고 혼자 화장하면 당연히 그 쌤들만큼의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 얼추 따라 하려고 하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해요. 눈대중으로라도 어디에 무슨 색이 들어가야 되나 정도는 아니까요. 주변에 여자애들 봐도 매일 샵을 다니는 건 아닌데 샵을 몇 번 이용하고 나서 화장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PT. 집에서 동영상 보고 홈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PT를 꽤 오래 했던 경험상 확실히 옆에서 같이 잡아준 사람이 있을 때 훨씬 운동도 많이 늘고 식단까지 관리를 받으니까 혼자 할 때보단 압도적으로 운동 효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지 않아도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몸에 밸런스는 잡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뭘 입으면 핏이 달라져요. 그리고 좀 더 욕심내서 다이어트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기준은 딱 5kg. 5kg가 진짜 과학적인 수치예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4kg 빠지면 그닥 티 안 난다? 5kg 빠지면 딱 봐도 살 빠져 보여. 당사자 본인도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안 입던 옷이나 스타일에도 눈이 가요. 그러니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그로 인해 다이어트까지 한다면 5kg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옷, 화장, 체형. 남자고 여자고 이 3가지가 추가되면 그냥 삶이 달라집. 그러니 굳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혹여라도 내가 이런 말을 들어봤다면 이쪽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가꾸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 방법만 제대로 몸에 숙지하면 외면적인 매력은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달라져가는 나를 보면 뭔가 삶에 활력도 많이 생기고 자신감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안 다가온다고 난 망했어 하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연애는 시작됐지만 길게는 안 간다고 역시 난 글러먹었어 하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내 문제가 뭔지 내 밸런스가 뭔지 알았다면 그 부분에 조금씩 힘줘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줘서 맞췄을 때 그 밸런스가 딱 조화를 이뤘을 때 남자들은 안정감도 들고요. 미래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열이면 열 남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웬만하면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남자들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특출나게 예쁜 애들만 좋아하고 어마어마하게 특출나게 스펙 있는 애들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남자가 잘생겼고 능력 좋고 뭐 그러고 가네. 그냥 다 꼬셔버리는 그런 밸런스 좋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